지금 이 순간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샅샅이 살펴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와 출연자를 나타내는 해시태그 살펴보겠습니다. 네옴시티와 빈살만 비전 2030 대규모 인프라로 나타내봤습니다. 최대 2,000조 규모로 추산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로 추진되는 이 사업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기존 도시에서 부족했던 환경 보전과 또 삶의 질, 그리고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 재구성하기 위해 추진됐는데요.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로 또 앞으로는 충족한다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네옴시티 테마가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건설업부터 재생에너지 그리고 UAM 등 다양한 기업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기업이 진짜 수혜를 보게 될까요? 네옴시티와 관련된 내용 황스타그램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시장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우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자, 요즘 사우디아라비아의 초대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죠. 이 네옴시티 이야기가 뉴스에서 지난 한 6개월간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처음 이렇게 사막에 네옴시티를 건설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이후로 계속해서 이게 가능하다. 이게 가능해? 불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주식시장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센트 컨설팅의 유태양 파트너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 원래는 매경신문 뭐 증권부 뭐 이런 이쪽에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동 전문가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대학 시절부터 네네. 저희 중동 스터디 동아리를 좀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학회장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스라엘이라든지 이런 데 중동 지역 학생들이랑 교류를 하다가 네네. 그 신문 기자 시절에도 사실은 좀 아랍어가 어느 정도 구사가 가능하고 현지 지역에 대해서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다는 이유로 좀 해외 출장은 자주 다녔습니다. 네네네. 대표적으로 뭐 2016년에 당시 한국이랑 이란이랑 국교 정상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란 순방단에 한 달 정도 포함돼서 같이 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스터디를 하다가 2018년에서 19년 사이 회사를 퇴사하고 크리센트 컨설팅 전신인 회사에 들어가서 리서치랑 듀딜러전스 그리고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 중동 전문가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죠. 몇 분 안 계시죠? 몇 분 안 계세요. 그 중에 한 분은 모셨군요.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그러니까 빈살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왕세자다, 뭐 이런 이야기만 우리가 대충은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인지 좀 대체적으로 좀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는 부분까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빈살만 왕세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우리 보통 태종 이방원 네. 아니면 수양대군 생각하시면 그렇죠,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사실은 그렇게 희소하지 않습니다. 6,000명에서 7,000명 정도 되고 엄청 많네요. 맞습니다. 그중에 왕위 계승권을 가진 왕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네. 원래 빈살만은 2014년 5년까지만 해도 언론의 주목을 거의 받지 못하고 왕위 계승권 서열에서 한참 뒤에 있던 왕자였어요. 네네. 근데 2015년 살만 국왕이 즉위하시면서 그 아들인 빈살만이 부각되기 시작했는데 왜냐하면 살만 국왕이 국왕에 즉위하신 배경에 빈살만의 이런 행정력과 그리고 이런 것들 브레인 뱅크가 있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부터 국방부 장관으로 두각을 드러내서 현재는 2017년 자기 손으로 왕세자에 올라간 인물입니다. 그렇군요. 사촌형들이라든지 자기 친척들을 많이 숙청을 하긴 했어요. 다 사실은. 쳐내고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또 난리가 났었겠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우디 현지에서 보면은 빈살만 왕세자 특히 젊은 층의 지지도가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사우디의 개혁 개방을 이끌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성의 사회 참여를 이끌고 있고요. 네옴시티와는 별개로 리야드 외곽의 끼야드라고 해서 저희 일종의 테마파크 같은 초대형 테마파크 엔터테인 시티를 짓고 있고 그래서 젊은 층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류나 이런 것도 관심 굉장히 많아 보이고, 뭐 SM 엔터테인먼트 그때 막 방문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한류, 뭐 BTS나 뭐 이런 쪽에도 관심이 많고 그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는 거 보면 아무래도 좀 인기와도 연관성이 좀 있는 부분이 있긴 하겠네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왜 이렇게 인기에 집중하냐고 생각해 보면
그동안은 사우디아라비아가 형제 상속이었어요. 큰 형에서 뭐 작은 형, 작은 형에서 둘째 형 이런 식으로 상속을 하다가 드디어 살만국왕이 다시 불리니까 이제 형제 상속하기는 살만국왕이 35년생이시거든요. 더 이상 상속하기는 너무 자기 형제들이 나이가 많다. 예, 형이라고 부르고 이도 좀 뭐하네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들로 이게 상속을 하기 때문에 역으로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젊은 사우디인들의 인기를 끌어야 된다. 그래서 빈살만 왕세자는 정말 사우디 왕가가 출연한 이후에 알사우드 가문이 왕가에 오른 이후부터 정말 강하게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의 유일한 인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빈살만이 뭐 입으면 완판되고 뭐 어떤 이게 전통 의상에 뭔가 좀 하나에 걸치고 막 이러면 또 그게 굉장히 이슈가 되고 또 패션에도 관심이 많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으면서 아 이분이 그동안의 이 아랍 쪽의 인물 지도자랑은 좀 다른 행보를 걷고 있구나라는 게 저도 좀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들어다 보니까 아 그런 쪽에 아무래도 좀 인기나 이런 거에 좀 많이 연연하는구나, 많이 맞습니다. 관심을 갖는구나 이렇게 좀 느껴지네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네옴시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주요 사업 내용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일단은 네옴시티, 보통은 네옴시티로 지금 알려진 게 네옴시티 내 하부 프로젝트인 더 라인이라는 프로젝트가 네. 있어요. 그거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네옴시티는 현재까지 발표된 건 4개의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총체를 설명드리자면 사우디아라비아 서북방 끝, 우리로 치면 의주나 신의주 정도 지역에 서울의 44배 되는 면적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고요. 이 신도시가 중요한 게 사우디가 준행하는 프로젝트지만 석유가 아니라 탈석유 기반. 그래서 제로 탄소 스마트 시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서브 프로젝트는 4개인데 첫 번째는 더 라인. 뭐 보셨겠지만 170km 서울에서 대전거리에 해당하는 맞아요. 장벽형 유리 장벽형 그걸 다 건물로 세운다라는 네. 거니까. 그리고 옥사곤이라는 부유형 산업단지, 또 트로제나라는 눈 내리는 스키장 짓는 그러니까요. 관광단지 사업, 그리고 신달라라는 초호화 요트 중심의 그 홍해 관광단지를 짓는 사업, 이렇게 4개 서브 프로젝트가 발표됐습니다. 이게 잠깐만요. 그러니까 뭐 이해는 가니까 이게 된다면 뭐 대박이죠. 예, 난리 나겠죠. 근데 이게 좀 가능한 이야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좀 느끼고 계세요? 직접 이제 느끼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희도 뭐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면서 주변 전문가들한테 말씀을 묻는데 네. 사실 옥사곤이라든지 트로제나라든지 뭐 신달라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게 1차 분석이었는데 네네. 항상 문제가 되고 전문가들이 비판적인 시선을 내놓으시는 게 더 라인 프로젝트죠. 그러니까요. 저는 뭐 건설업 전공자는 아니지만 현업에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원안에서 수정을 하지 않겠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미 터파기 공사라든지 인프라 공사는 더 라인도 이미 들어간 상황입니다. 네네, 그렇군요. 어쨌든 시작은 했고 4분 팠다, 4분 들었다, 뭐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성공을 할까요? 그러면 결국 이 완성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탈석유라고 말씀하셨다시피 뭐 아랍에미리트가 그걸 보여줬잖아요. 뭐 약간 아부다비에서 막 약간 그 엄청난 그 건물도 세우면서 막 그런 관광단지로 어떻게 보면 변신을 했었고 지금 이 상황이 이쪽에서는 이게 가능 저도 지금 생각하면서 웃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에 건물을 다 세운다는 게 마지막에는 결국 성공을 할까라는 거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상당히 많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거는 뭐 아직 이야기하기에는 좀 이른 단계일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게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실은 우리가 석유 부국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석유 의존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2021년 기준으로 국고의 60% 그리고 GDP의 40% 이상이 석유 및 관련 산업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황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이미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석유를 배터리라든지 대체 에너지가 대체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우디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라도 승부수를 던지지 않으면 국가가 천천히 말라 죽을 수 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빈살만 왕세자가 자신의 국운과 자신의 운명을 걸고 배팅을 던진 승부수고 그렇죠. 여기에 막대한 자금 투자를 이미 예고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렇게 석유가 잘 나오고 석유가 잘 팔리고 유가나 이런 쪽으로 많이 돈을 벌 수 있을 때 지금 건설을 해놓자. 맞습니다. 그래야 미래의 먹거리를 우리가 만들어 놓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정확한 지적입니다. 네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현재 전략이 현재를 팔아서 미래를 산다. 즉 2019년 같은 경우에 사우디아라비아 혹시 아람코라는 회사 아시나요? 알죠. 예, 원래 시가총액 1위였잖아요. 물론 네. 지금은 애플이 1위지만. 네. 애플과 매년 1위 시가총액 경쟁을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 지분을 팔았어요. 일부가 1.5%. 근데 1.5%판 것만으로 30조에서 40조 원 정도를 사우디가 그 당시에 조달했습니다. 엄청나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람코의 자회사들이라든지 이런 데도 매각을 계속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 팔아서 뭘 하나라고 봤더니 사우디 아람코가 세계에서 제일 먼저
블루수소 관련된 인증을 독일에서 받았습니다. 오. 그래서 블루수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화석 연료는 그레이 수소라고 부릅니다. 네네.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는 그렇죠. 종류의 수소들, 그리고 완전 청정 에너지가 그린 수소인데 거기로 가기 위한 과정이 블루수소거든요. 즉 과거에 현재 지금 돈이 되는 사업들을 팔아서 미래 사업을 투자하고 있고 이 바로 꽃이 네옴시티 사업인 거죠. 그렇죠. 그 중심에 네옴시티가 있고 이걸 기반으로 관광이나 이런 것까지 더 덧붙이고 새로운 뭐 수소라든가 뭐 탄소가 배출이 안 되는 거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이제 단계의 첫 발을 좀 떼고 있다라고 좀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알았으면은 우리가 또 돈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야 될지도 좀 알아야 되니까. 왜냐면 우리는 투자자니까. 그러면은 가장 수혜를 받는 쪽은 아무래도 좀 뭐 건설이라고 봐야 되나요? 건설업에 관해서는 네. 사실은 매출 관련해서 분명히 호재가 맞습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국토부에서 지금 원팀 코리아한 걸 만들어서 사우디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실제로 유의미한 딜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사실은 뭐 황인 씨도 아시겠지만 뭐 제2의 중동붐, 제3의 중동붐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들었는데 아유, 어르신들 우리 또 아버지 세대 또 많이 가셨죠. 그 송유관 설치하시고 뭐 이런 맞습니다. 일들이 많았죠. 근데 정작 돈 버는 회사가 몇 개나 되나 생각해 보면 아, 그러네요. 그래서 건설업 같은 경우에 매출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게 영업이익이라든지 실제로 회사의 수익성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 꼼꼼히 오히려 따져보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건설 쪽보다도 어떤 쪽을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좀 재밌게 보는 부분이 건설에 묻혀서 잘 안 보이는데 모빌리티 산업이 참 재밌지 않을까라는 모빌리티 생각. 산업이요? 네. 왜 모빌리티 산업일까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까지 사실은 교통이라든지 모빌리티 개념 자체가 우리와 다르게 정말 거의 없다시피 했던 그렇죠, 뭐 나라였습니다. 사막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그렇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원체 석유값이 싸니까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탈 필요가 없고 그냥 자동차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 기름값이 싸니까. 역시 그리고 맞네요. 항공기 값도 싸고 국가 자체가 워낙 거대하다 보니까 네네네. 그런데 지금 사우디에서 뭘 준비하고 있냐면 2010년에 처음으로 지하철이라는 걸 뚫었어요 사우디에서. 네네네. 근데 이 지하철은 대중교통의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메카 성지순례객을 위한 지하철이었는데 네네. 이제 올해 성지순례를 다니는 지하철이군요. 네, 메카. 아. 리야드 첫 지하철이 올해 개통됩니다. 혹은 내년 초에. 그리고 이 네네. 상당 부분은 한국 업체들이 했고요. 네. 그다음에 네옴시티 지하에도 아까 더 라인 같은 경우에 170km로 횡으로 길게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지하를 더 스파인이라고 광역철도가 다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동안 대중교통이란 게 없던 나라에 대중교통이란 게 들어오고 또한 170km 인구가 이렇게 일형으로 늘어서는 걸 선형도시라고 하는데 네네. 선형도시의 이 꼬인 인구와 이 동선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 있기 때문에 역으로 이걸 풀어낼 수 있다면 전 세계 모빌리티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와 혁신을 던져줄 수 있겠죠. 그러네요. 철도나 이런 부분을 좀 봐야겠네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하는 거 잘하는 기업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철도랑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율주행 쪽에서도 그쪽 사막 지형이 많다 보니까 좀 도시형으로 이렇게 좀 다니는 자율주행 이런 쪽도 좀 많이 좀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대할 만한 게 네, 모빌리티라면? 일반 내연기관이 네옴시티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연기관차가. 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로 친환경. 탄소 스마트 시티이기 예, 때문에 예.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만 다닐 수 있을 확률이 큽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그쪽에 어떤 회사들이 진출할지는 좀 우리나라도 좀 지켜봐야 된다. 더 그쪽에서 나아가서 우리나라에서. UAM이라든지 이런 드론이라든지 대안적인 부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렇게 좀 하늘로 이용하는 뭐 전기로 이용해서 하늘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러니까 워낙 또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니까 이 항공으로 좀 다니는 것도 좀 뭔가 좀 보여줄 것 같고 미래 도시를 좀 제한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이 지금 사우디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그런 쪽을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 네. 어때요? 다른 중동들도 좀 궁금해요. 뭐 이번에 카타르에서 또 월드컵도 열렸고, 뭐 아랍에미리트는 뭐 요즘에 세계를 선도하는 도시가 되어 가고 있잖아요. 예, 그 나라에서. 예. 그 전체적으로 중동의 분위기가 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느낌입니까? 좀 전문가가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정확하게는 중동에서 GCC 국가들을 좀 유익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GCC 국가요? GCC가 우리가 생각하는 중동의 왕이 있는 중동의 석유부국들. 아. 걸프 코스트 컨트리 컨슬인데 네네네. 그래서 GCC 국가들 보시면은 뭐 방금 말씀 주신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이 나라들이 이런 정도의 개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작년 이 처음에 포문을 연 게 두바이가 네네. 2021년에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맞아요. 열었고요. 그 직후에 작년에 카타르 월드컵. 사실 카타르 월드컵도 네옴시티만큼 비판받았거든요. 맞아요. 사막에서 도대체 축구를 어떻게 하냐부터 시작해서 아니 여기 40도가 넘는 데서 축구를 어떻게 하냐고
비난 여론이 있었죠. 예, 예. 결국엔 뭐 엄청난 비용을 지불했다고는 하지만 끝내는 했다. 그렇죠. 경기장마다 에어컨이 다 나오면서 네. 절대 뭐 더운 느낌이 안 들었다. 선수들과 관중들까지 대만족을 했던 월드컵이 됐어요. 결국에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가 지금 그 중에서 가장 두각을 보이는 나라가 사우디에 매년 네네네. 2029년 동계 아시안 게임이 예정되어 있고요. 사우디에서 동계. 여기 아시안 게임은 중요한 게 아니라 동계가 중요합니다. 동계. 예. 네옴시티에서 합니다. 네네네. 그리고 2034년에 하계 아시안 게임도 사우디가 하겠다고 손을 들었고요. 대단하네요. 그리고 우리 부산 그리고 로마랑 리야드가 또 2030년 엑스포를 개최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 아랍의 경제허브로 불리던 두바이도 지금 좀 마음이 급한 거예요. 뭐야 얘네들 약간 이런 그렇죠. 느낌이네요. 경제는 우리가 1등인데 내가 제일 잘했는데 맞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올해 초에 두바이 국왕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네. D33 프로젝트라고 네옴시티보다 사업비가 더 큽니다. 아. 1경 3,000조 원을 투자하시겠다는 이야기를 해서 지금 뭐 얼마나 현실화될지 모르겠지만 네네. 아랍 국가들 사이에 이 왕족들의 자존심 플러스 경제허브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그렇군요. 현 상황입니다. 네, 너희에게 질 수 없다. 맞습니다. 우리가 1등을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심리도 좀 깔려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실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현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좀 들게 합니다. 미래에 대한 것을 이제 제안을 하고 제시를 하는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중동 얘기 참 재밌네요. 나중에 또 중동 또 이슈가 되면 또 한번 나와주셔서 중동 이야기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두바이 한번 여행 가보는 게 꿈인데 아직은 못 가봤어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가봐서 그 내용도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맞춰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당첨자에게 나가고 있죠. 졸탄의 공연 티켓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역시 저녁 7시에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